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착쇼 임병영입니다. 경마의 기수처럼 대한민국 뉴스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맹숭맹숭 가물던 겨울 대지로 하늘의 천사 같은 흰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세요? 모처럼 나무가지에도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하얀 천사가 내려앉은 끝자락 겨울 풍경이죠. 오늘 또 미국에서 이방카 큰 손님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 트럼프 정부 백악관 선임 고문인 이방카와 만찬 회담을 갖습니다. 자, 밖에 흰 눈 한번 보면서 활기 있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뉴스샷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은 이런 개헌을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돌이켜보면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 이래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 개헌은 무려 9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을 바꾸는 일은 국가 기틀 유지의 정체성이라든가 안정, 평화, 그리고 미래지향적 요체를 담는 일입니다. 또 국민 삶의 안정과 풍요, 민주적 발전을 위한 기본권 보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기틀인 것이죠. 최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권은 국민의 개헌 투표를 실시하되 10월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요소가 있다면 헌법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큰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또 국민이 지켜봐야 할 일은 정치인이나 정치권을 위한 그들만의 헌법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력 분산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비롯해서 인사권, 예산권, 또 감사권, 여기 모든 주요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가히 제왕적 대통령이란 표현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후보 시절부터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설파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 민주공화국 헌법을 향한 개헌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또 국회와 사법부의 균형 있는 협치 추구, 그리고 책임 총리제라든가 책임 장관제를 골자로 한 실질적 대통령 권한 분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진정한 의지가 국민적 합의 속에 잘 이루어진다면 개헌 시기가 6월이든 10월이든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물론 여야 자당의 기득권 유지, 또 정파적, 이념적 투쟁 같은 소화병적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은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국민의 선택을 받지만은 대한민국 유구한 5천년 역사는 통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5년, 10년 정도의 국민 선택을 받지만은 5천년 유구한 우리 역사는 통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이어지기 때문에 정파적 또 이념적 이런 투쟁 같은 소화병적 싸움 속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끝마무리 강조했죠. 자, 뉴스착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일본의 66개 법안을 처리한 국회의 날림 법안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0.03초 이내에 괴한을 무찌르는 속사권총의 위력을 가진 듯 싶습니다.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만은 여러분 골무 아시죠? 이 골무는 바느질을 직업으로 하는 재단사들이 이 바늘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이 캡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골무를 가장 많이 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느질하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 무슨 얘기냐면은 판사가 하루 종일 읽어보고 이 검토해야 할 판결문이나 소장의 내용 등이 무려 수천 수만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손 엄지 또 검지 지문이 다 문드러지고 닳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재질의 골무를 낀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그런 판사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마 그런 모양이죠. 수십 수백 장에 달하는 법안 조문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올라온 법안의 리스트만 보고 의결 사인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교수 출신 최모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은 본회의장에서 리스트만 쭉 보는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도 모른 채 법안이 대량으로 통과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고질병처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법안부터 해서 기업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 등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마구 통과시키고 그렇게 만든 법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그런 생각을 의원님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은 항상 적자만을 봐왔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올림픽은 세계가 평화로울 때만 치러진 게 아니란 그런 점입니다. 쉬운 예로 1945년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개최국은 경기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새로운 도로 개설 등 엄청난 투자에 토목공사 등이 따릅니다. 어쩌면 개최 당사국의 국력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 당사국의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거나 침체하는 현상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밸리 효과, 밸리 이펙트, 그러니까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침체 효과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올림픽 후유증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이런 경우입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의 경우 투자한 돈의 20배 이상 정부가 빚으로 떠안게 됐고 무려 30년 동안 이 빚을 갚는데 국력이 휘청거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나 그 이전 도쿄 올림픽의 경우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막을 앞둔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은 어떨까요? 올림픽을 전후해서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고 마스코트라든가 수많은 상품 판매, 저작권 판매, 그리고 중개 수수료 등의 적지 않은 수익 구조가 확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앞에서 남고 뒤에선 미친다는 속설처럼 올림픽이 끝나면은 급속도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올림픽 개최국들이 그동안 수없이 겪어왔다는 현실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경우 경기 관람권도 거의 100%가 팔렸다. 이런 보도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모든 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람권도 상당히 있고 또 막판에 IOC 위원회와 정산해 보면은 수익의 거품 현상이 상당하다는 결론입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조직위원회 보고에 의하면은 이번 올림픽 대회 운영 수익이 대략 2조 7,329억 정도인데 지출은 2조 7,820억 원으로 약 561억 원 정도 차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금전적 손익보다는 정작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강원도 평창이란 산골짜기 중에서도 산골짜기 마을을 이력 세계적인 올림픽 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평창 군민들 어깨 똑 펴고 올림픽을 치른 도시다 이렇게 이제 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도로라든가 숙박, 문화, 예술, 경기장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모가 됐고 10여 군데가 넘는 체육, 관람, 예술, 문화, 메머드급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 메머드급 시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 환경이라든가 또 여건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해 나갈지 창의적인 지혜와 마케팅의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은 늦는 것이죠. 정말 이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세계적인 올림픽 도시 평창을 앞으로도 어떻게 빛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제를 우리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자, 뉴스체크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성폭력 고백, 그 절박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성희롱 추태 사건 미투가 법조계를 시작으로 지금 본물 터지듯 문화 예술계 전체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인이면서 남자 한 사람으로서 뭔가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전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는 본능과 같은 세 가지 큰 욕구가 있습니다. 수면욕과 식욕과 그리고 한 가지는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줄어들지 않은 성적 에너지다라고 일찍이 프로이드는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도덕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겨내기 때문에 인간은 윤리적 또 도덕적 존재인 것이죠. 한 원로 신부에게 젊은 신자들이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시면서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끊습니까? 신부는 빙긋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욕망을 끊다니요. 저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젊고 예쁜 여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이처럼 욕망에는 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욕망을 이겨내고 자신을 절제하는 문제인 것이죠. 인간이니까. 도덕적 인간, 윤리적 인간, 제도 속의 인간,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다시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은 그간 우리 문화예술계에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 횡포는 없었는지 짚어보게 됩니다. 또 연출자나 감독에게 집중된 우월적 지위 내지는 절대 권력, 그리고 이런 세계 특유의 도제식 시스템이 고질적으로 골림해 오진 않았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뉴스 체크쇼.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폭효근 시인의 매화가 필 무렵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매화가 핀다. 내 첫사랑이 그러했지. 온 밤 내 누군가 내 몸 가득 바늘을 박아놓고 문신을 뜨는 듯 아직은 눈바람 속 여린 실핏줄마다 피망울이 맺히던 것을, 하염없는 열꽃만 피던 것을, 십수삼년 곰색은 이 그리움을 앞세우고 첫사랑이듯 오늘은 매화가 핀다. 여러분 첫사랑은 어떠셨습니까? 그 눈 속에서 수줍고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다가서던 첫사랑 말입니다.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오늘은 복효근 시인의 메밀꽃 필 무렵이란 시였습니다. 지금 매화가 핀 것도 많죠. 아주 요즘 날씨 분위기하고 계절적으로 딱 맞는 그런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자, 뉴스닥쇼 오늘의 5번째 소식은 생활 뉴스 2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네요. 저는 제 어머니가 둘째 아들인 저를 비롯해서 위로 제 누나와 형이 있고 남동생만 저는 셋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제 어머니는 5남 1녀 6 자녀를 낳았죠. 물론 5, 60년대와 시대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 평균 가임 여성의 출생률은 1.3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가임 여성의 신생아 출산 장려책 중 하나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간 단축과 또 시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휴가를 열흘간이나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지나친 인구 감소, 특히 신생아의 꾸준한 감소는 결국 국가 생산성의 쇠퇴자 전략적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한 나라에서 감소한다든가 특히 신생아가 꾸준히 감소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생산성 쇠퇴 또 취약점 이런 약점을 국가가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봐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 좀 들어보게요. 자, 생활뉴스 2번째 코너입니다. 아지랑이 가물거릴 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사한 봄날 댁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커플들을 사로잡기 위한 웨딩 업체 또 백화점 업계가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총 1,2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의 상품을 선보이는데 롯데 웨딩 페어를 준비하고 큰손 고객 혼수 준비 대형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런 점포 15개에서
스페셜 웨딩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전 혼수품을 40%까지 할인 판매한다는 정보입니다. 자, 우윳빛 구름 흐르고 풀향기 은은한 아름다운 봄 날씨 속에 신랑 신부들 더욱 행복한 웨딩 마치 올려보십시오. 이제 뉴스 찾기 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란 말 들어보셨죠? 퍼스트 펭귄. 여기 한 마리 펭귄이 있습니다. 먹잇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깊고 찬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섣불리 어떤 펭귄도 나서지 못합니다. 바닷속에는 물고기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많이 있지만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바다 표범이나 물개 등에 잡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마리가 나서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면은 뒤뚱뒤뚱 망설이던 나머지 펭귄들이 줄지어서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맨 먼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있는 펭귄이 바로 저 같은 퍼스트 펭귄입니다. 간혹 친구들이 저한테 퍼스트 펭귄 같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참 시끄럽고 불확실성만 난무하는데 이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퍼스트 펭귄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전 뉴스 찾기 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